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5번의 유찰 끝 최초 감정가 102억 원의 반값인 51억에 낙찰됐습니다. 낙찰가가 낮아진 건 한 번 유찰될 때마다 10%씩 가격이 깎였기 때문인데요. 연희동 자택은 사실 재산권 행사가 힘들어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. 소유자가 3명이고 여러 소송 등이 얽혀있는 등 낙찰을 받더라도 온전히 집을 갖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. 특히 매입 후 개발 가치도 낮아서 실거주 목적 외에는 활용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. 이 때문에 과연 누가 이번에 연희동 자택을 낙찰받았는지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낙찰자는 현재 집값의 10%인 5억 원가량의 보증금을 낸 상태. 다음 달 24일까지 나머지 잔금 46억 원을 납부해야 매각 절차가 종료됩니다. 또한 연희동 자택의 매각 대금은 추징금과 체납세금 등으로 배분될 전망이라고 합니다. 이게 낙찰하신 분께는 조금 유감스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낙찰을 해도 실제 이분이 이 소유권을 행사하기까지는 갈 길이 굉장히 멀다고 해요. 네, 6번의 공매 끝에 낙찰이 된 거잖아요. 사실은 훨씬 더 비싼 값에 낙찰이 돼야 되는데 가격이 계속 10%씩 다운되기 시작하면서 51억에 낙찰이 된 상황인데 굉장히 궁금합니다. 그러니까 자산이 얼마나 많으면 51억의 돈을 내고 낙찰해서 갖게 되는데 결국은 내 소유권으로 가져가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세상에는 참 굉장히 좋은 일을 하셨던 게 이렇게 51억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이나 세금을 계속 내지 않고 있는 금액들이 상당합니다. 이 51억의 돈이 그대로 추징금이나 세금으로 다시 국가로 가게 되기 때문에 나라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누군지 궁금하나 누굴까? 저기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 신상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누굴까?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고요. 네.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굉장히 안 좋은데 얼마 전에 광주에 있는 법정에 출석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 기자들과의 마찰이 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? 예. 만약에 신상이 공개되게 된다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터라 아마도 신상은 공개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역사적 평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좀 이 울림 있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혹은 정반대로 예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서 추측하는 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또 지지자 중에 몇 분이 사고서 그냥 전두환 전 대통령 계속 거기서 살라. 뭐 그런 얘기도 일각에서 조금은 나오고 있다고요. 근데 물론 뭐 참여일 가능성도 있고요. 또 전두환 전 대통령 지지자가 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걸 좀 우리가 봐야 할 필요성이 지금 6번이 유찰됐잖아요. 그러니까 그 가격대를 기다린 거예요. 아, 그렇구나.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서 이건 또 뭐 이런 부분을 좀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데 공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잖아요. 그럼 이것이 사실은 낙찰가를 아주 떨어뜨리는 그 일반적으로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재산적 가치로만 보면 100억짜리가 51억에 떨어져서 샀으면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는 거죠. 예. 왜냐하면 감정가가 100억이 나왔기 때문에. 그렇지만 누구도 덤벼들 수 없는 것이 행정소송에 만약에 공매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건 너무 법적으로 너무나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. 그러면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이순자 씨나 전두환 씨 측에서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손해볼 게 없다. 그런 사람이 샀을 가능성이 크고. 추측하자면? 그렇죠. 그러면 아니, 낙찰가 자체 누가 낙찰을 받느냐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지금 이건 알려줄 수 없다 개인정보라. 그런데 이건 곧 알려지죠. 왜? 등기부에 등록을 해야 하거든요.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시간의 문제지 누가 낙찰받는 일은 금방 알 수가 있다. 이렇게 봅니다. 궁금한 건 다 해소해 주셨어요.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.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.